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남구병 국민의힘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 산업의 국제 질서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탄상의 방향을 답변자석과 마주하게 방향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수고가 답변자석에 섰습니다. 총리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추진 당론으로 곧 채택할 예정인데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어떤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지와 재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몇 차에 걸쳐서 대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를 좀 최대한 단시간에 국가가 참여해서 빨리 인프라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쪽에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같은 걸로 면제하거나 아니면 우선 선정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는 온도 차이가 좀 큽니다. 제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테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모시도록 답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초경영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답변을 위해 지금 다선 앞에 섰습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네네. 상당 사람들은 현재 좀 위기이다. 네. 그런 상황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그 패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왔던 어떤 그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과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이 타이밍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호의 타이밍에 저는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 남부구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루 더 빨리 조성한 후에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 남부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나라에도 수도권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력의 어떤 확보가 좋은 그런 수도권의 입지를 가진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도 속도감 있게 사실 저희가 이 반도체 우리 기업들의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시간이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에 이걸 맞춰서 이 새로운 어떤 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서들 굉장히 감사해하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 산업이기도 하죠. 부총리님께서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은 그 규모에 놀라고, 그 다음에 EUV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요 경쟁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발표했고 일본과 EU는 2030년까지 각각 22조 원, 58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그마치 130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왜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결국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통계에 잡히는 보조금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해서 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도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특히 제조 시설들을 지금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허벌판에 제조 시설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자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숫자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일단 입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그 클러스터는 사실은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수도권의 입지를 어떻게 말하면 국가 산단을 만들었다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을 한 것들을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직접 보조금에 비록 뒤지지 않는 금액의 지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거기다가 저희는 그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조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취약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직접 보조금은 우리가 취약한 거는 R&D, 그 다음에 소부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직접적인 어떤 보조금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부지 같은 경우 제공을 하면서 건설이라든가 장비에 또 보조금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해외에 세우는 공장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다가 그 제2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9월 1일 언론 보도를 보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생산 공장 2곳을 현재 건설 중인데 3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네,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8조 9천억 원, 일본에서 12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의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어떤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거 좀 무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글로벌 우리 경쟁 환경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 시설이 없는 경우에 제조 시설을 만드는 이제 그런 투자 유치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우리 지원가를 그냥 단순 비교를 하시면 마치 한국 정부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경제가 이거의 지원이 너무 의사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냐라는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아까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26조 원의 그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저도 직접 만나고 저희 관계기관에서 만나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그 대책이 그걸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제가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정의 여건이나 우리 재원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1단계로 지난번에 그 대책을 발표한 거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에 뒤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국의 삼성 SK가 가는 건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타국가의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뭇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그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의 그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그 4조 원 보조금을 통해서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5년 걸릴 거를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 사례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생산의 어떤 속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뭐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혹시 뭐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어떤 인프라 지원이 됐든 저희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우리가 R&D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부장이라든지 이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조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기업이 해야 될 일, 또 그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숫자만 비교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 의원님의 어떤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가 약간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네네. 우선 특히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은 필수입니다. 네네. 팹리스 시제품 제작할 때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국내 팹리스 기업들 규모를 볼 때 이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 베드, 그다음에 공공 팹 구축, 그다음에 국내 팹리스 그 설계칩을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의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또 취약한 게 말씀하시는 팹리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 동의합니다만 이제 그것도 저도 뭐 문외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만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오해 소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그런 그 팹리스의 어떤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 심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저는 우리 부총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그 무슨 반도체 우리 어떤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을 하는 걸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의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게 가장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의원님과는 저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해 있던 단상의 방향을 의원석 정면을 향해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반도체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4,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4, 5년은 12, 3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17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TSMC 매출액은 96조 원에 달하고 이는 대만 GDP 대비 7.9%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3, 40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켜온 잘하는 메모리는 더욱 잘하고 앞으로는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확대 성장시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 부품, 장비에 중소, 중견 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반도체를 국가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